대표님 오늘도 최대한 많은 고민 해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타이머 주시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 2억 정도로 기름 뉴타운 내에서 아파트 투자가 가능하던데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지금 도심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도심권에 여유자금 1억 미만으로 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갭 투자 금액이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예요. 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이제 3억 이상이고요. 아까 우리 금방 다른 거 시청자분님하고 이제 말씀을 아까 뭐 번동 주공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지역들도 지금 투자 금액이 아주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1억 중반대가 들어갑니다. 네. 자, 그거에 비해서 지금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인문적인 환경이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뭐 학군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주 오래된 아파트 1억 5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데 만약에 여유자금 2억 정도로 기름뉴타운 쪽에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겠죠. 우리가 또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금 앞으로 이 뉴타운 같은 제가 항상 이게 강조해 드리는 게 직주근접과 주거벨트 제가 강조해 드리잖아요. 네. 뉴타운 같은 앞으로 광역적인 주거벨트는 서울에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갖고 있는 희소성도 있는 지역이니까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지역 주택 조합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자, 일단은 뭐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투자를 좀 말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거기에 소유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 소유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조합원이라고 하죠. 네. 자, 우리가 지역주택 조합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인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조합 설립 인가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소유자들의 75% 이상 동의를 받기도 힘든데 이 지역주택 조합 같은 경우 여기서 조합원은 그냥 그 지역 주택 그 사업에 그러니까 그 주택 사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개념이에요. 조합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써도 투자자 개념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지역주택 조합은 진행이 되려면 거기 해당 토지의 95% 이상 땅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소유자들이 하는 75% 이상 동의받기도 힘든데 땅을 소유자가 아닌 시행사가 들어와서 95% 이상 땅을 매입을 한다? 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봅니다. 퇴계로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전망 어떨까요?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저금리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에 대한 투자 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피스에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바로 직장인이 많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직장인이 많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주간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간의 인구가 많다라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서 주간의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간 인구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주간 인구 지수를 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 평균이 주간 인구 지수가 108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서울에는 100명이 살고 있는데 주간에는 108명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근데 강남 같은 경우가 주간 인구 지수가 188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70 정도가 남습니다. 네. 강남의 2배죠. 예,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분양을 받았군요. 예, 네. 분양을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분 17초 정도 남았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만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용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소득 수준 높은 계층들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내가 길목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서울 도심권에서는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가장 좋아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바로 용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가 잘 찾아보시면 주변에 한 1억 5천 정도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용산 쪽으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 쪽으로 발품 팔아보시고요. 다음 사연 만나봅니다. 중랑구 중화 이동의 다세대 주택을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중화 이동이니까 제가 볼 때는 중화 뉴타운 쪽 같아요. 이 중화 뉴타운 쪽이 여러 구역들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거든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재개발로 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략 가격이 오릅니다. 자, 근데 다세대 같은 경우 벌써 개발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세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노후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35초 정도 남았습니다. 아파트 팔아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데요. 방이동, 성내동, 구이동 중에서 어느 곳이 더 향후 전망이 좋을까요? 자,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을 구입을 원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거주하시면서 월세 목적으로 지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방이동, 성내동, 구이동에서는요, 당연히 방이동을 매수를 하셔야겠죠. 왜? 네. 방이동은 우리가 어찌됐든 이 임차인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또 가격도 많이 오르거든요. 이 네. 방이동 같은 경우는 9호선 연장선 상에 있어서 강남과의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롯데타워라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방이동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